일어나세요. 나 이제 공부해 볼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 없고요. 후딱 가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에 역접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체크는 하시되 해석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잠깐 보세요. 10번. 여러분들이랑 10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C에 여기 있는 The members of these two groups라는 표현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식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미션이었단 말입니다. 이 두 그룹이 누구인가? 근데 이 these two groups로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두 개가 있었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10번의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Both managed colonies and wild colonies. 얘도 these two groups로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유튜버 중에 풍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양봉하시는 유튜버거든요. 맨날 이번에 여왕벌 숙청하는 거 올리고 맨날 그 장수말벌 모아놓고 막 터치로 조시는 거 나오고 막 이런 거. 제가 곤충을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벌과는 약간 애착 관계를 형성했어요. 물론 화면에서 볼 때 애착 관계인데 현실에서 보고 싶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managed colonies living in beekeepers hive하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 양봉업자들의 집에서 살고 있는 관리되는 벌들, 즉 양봉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ild colonies는 뭐겠어요? 그러면 야생벌, 즉 우리나라로 치자면 토종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마! 첫 줄에서 졸기 싫어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의 양봉벌과 야생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hese two groups를 고를 때 이 위에 있는 녀석도 가능하고 B 보시겠어요? The bees in both types of colonies. 얘도 마찬가지로 these two groups로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선생님 둘 다 되는데 하필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죠? 하필 B 다음에 C가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AC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하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빌드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요. 주어진 문장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한번 보시죠. Wherever there are honeybees, 꿀벌이 있는 곳마다 양봉벌, 야생벌 이런 애들이 둘 다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 요약문에서 여기에서 첫 줄에서 반드시 주절 확인 후 주절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어딨어? 찍찍이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찍찍이를 읽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 단 하나뿐이야. 문장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 왜냐? 저 찍찍이 사이에 있는 녀석은 뭐기 때문에? 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로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쟤는 그저 시간 버리는 기계일 뿐입니다. 일부러 저런 식으로 문장 중간에 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날려줘야 돼. 수연아, 우리 지금 화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 뭐 벌이라도 날아다니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뭐 있니? while 있네. while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요 물결친 내용과 직선친 내용은 반의 관계가 될 거다. 그럼 반의 관계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다? 요 주절의 얘기가 얘랑 대조시키면서 시작되는 시작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양봉벌이랑 야생벌이랑 뒤지게 다른 삶을 살지만 두 녀석은 virtually identical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virtually 이 단어가 진짜 골 때리는 단어거든요. 님들. virtual이라고 하면 VR, virtual reality 하면 뭐야? 가상세계지, 그치? 근데 virtual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 두 번째는 가상해라는 뜻이 있는 개황당한 단어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 맥락 보고. 그래서 되게 황당한 단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뭘로 쓰였느냐? 뭐야? 진짜로 현실적인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리얼리 이런 느낌으로 쓰인 단어라는 거를 확인해서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야! 힘내. 필기를 해야 돼. 손을 움직여야 덜 돈다잉. 그리고 아이덴티컬 나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얘들아. 아이덴티컬 무슨 뜻으로 해석하기로 했게? 정체성이 하면 죽는다 했지. 얘 동의어 S로 시작하는 거 뭔데? same, 그치? identical 하면 동일한이란 뜻입니다. 니랑 나랑 완전히 똑같아라는 거야.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다? 양봉벌이랑 야생벌이랑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실제로는 뒤지게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A 문장이랑 C 문장을 읽으셨을 때 똑같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다 어디로? B 뒤로 뽑아주라고. 요거 해야 된다고, 요거. 오키도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B를 처음으로 잡기가 진짜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C를 할 거냐, CA를 할 거냐 해서 여기에 AC랑 CA의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녀석이거든요. A의 첫 줄을 보시면요. 이것이 발생하는 건 요런 원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양봉업자들이 기르던 벌들이 escape, 탈출해서 야생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 중에 특히 못하는 게 이런 식의 because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가 원인이고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결과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게 되게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야? 얘네들이 야생으로 탈출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 바로 얘네들이 야생하고 탈출해서 이 야생에 있었던 벌들하고 뭘 하게 됐어요? 유전적 교환을 하게 됐어. 결혼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니들 벌이랑 우리 벌이랑 함께 합쳤다가 분봉 났다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디스 같은 애들이 내가 그래서 맨날 디스, it 이런 지시대명사가 순서 문제를 해서 쓸 때는 되게 게르기야. 표시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디스, it이 가리키는 게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해야 돼. 표시야. 그래서 디스, it 이런 애들은 표시를 해놓고 맥락적으로 구분하셔야 될 수도 있다. 대신 these 복수명사, 그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목숨 걸고 지칭대상 찾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보시죠. 11번. 11번 우리 했다, 그죠? 안 했나? 했죠? 넘어갈게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다? A에 this relaxed approach to reading 하고 돼 있는데 어머! this reading이다. this approach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에서 여기 있는 innovative approaches 보고 미소를 방긋치면서 어머! approach가 여기 있네. BA 고르고 다 틀려오는 거. 이거 이제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뭐 하라 그랬다고? 단수랑 복수를 구분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기 approaches가 나왔는데 얘가 지시하는 대상으로 알맞으려면 잠겠어? 알맞으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 당연히 디즈가 와주거나 소라야! 디스랑 디즈가 구분이 가능하니?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나는 내 수업 시간에 자는 꼴은 볼 수가 없단다. 일어나야 된단다. 옳지 옳지. 상체 들거라. 상체 드세요.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친구들이 다 기다리잖아. 허리 바로 펴. 옳지. 아유 팔 저려. 아유 팔 저려. 몸이 상쾌하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this approach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this, it 나오면 뭘 가능성이 있다. 미안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명사가 아니라 문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this approach가 가리키는 게 뭐였냐? C 마지막 줄에 있는 문장이었어. 이 C야 마지막 줄 전체를 this approach라는 단어로 가리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pproach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얘를 접근과 동시에 명사로 접근, 법,
하시면 좋겠거든요. 그럼 접근법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단어의 동의어로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 solution 또는 method 이런 단어로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개판이죠? 검지를 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접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결법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서 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가장 강력한 힌트는 뭐였던 거야? 얘였던 거야. 독서를 좀 느슨하게 해보자. 막 개빡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앞에서 느슨한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기 couch, casual cloth 이런 단어. 여러분들 카우치가 뭔지 아세요? 이건 알아두세요. 카우치가 뭐냐면요. 소파입니다. 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파를 미국에서 카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슨 아십니까? 심슨? 심슨 애니메이션이 지금 시즌 34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프닝을 시작할 때마다 소파에 심슨 가족 온 가족이 다 앉는데 그 앉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짧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게 매 회차 오프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심슨의 카우치 개그라고 부른단 말이죠. 카우치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한 옷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책 읽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relaxed approach to reading인 겁니다. 그래서 이 relaxed의 의미를 앞에서 찾아주는 게 중요했던 거였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개날먹을 심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단수 복수 구분은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아까 과제 검사로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보셨을 때 바로 느낌수가 와야 된단 말이야. 이 문장의 주절이 뭔데 여기 그냥 다 날려도 상관없어. 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야? Two ways of managing it is은 emotion이죠. 감정을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끝났잖아. 그럼 이걸 무슨 얘기하겠어? surface acting 설명하고 deep acting 설명하고 그럼 그 중간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지존 쉽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했었던 포인트에 따라서 방금 우리가 필기했었던 이거 아직 안 지웠죠? 그죠? 이 포인트에 따라서 보자고 한다면 이걸 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글 끝부분에 in deep acting 나왔어도 발견해야 되는데 문두에 in deep acting 콤마 꽝 찍혔다? 이거 활용 못하면 바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는 deep acting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제 잠 잘 깨고 있는지 실험하도록 하겠다. 이 문장 앞에는 surface acting 나와야 될까요? deep acting 나와야 될까요? 손들 겁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이 앞에는 surface acting 나와야 될까? deep acting 나와야 될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나는 이 앞에 surface acting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deep acting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시원아! 안 된다. 자꾸 내 수업에서 그렇게 깜찍하게 턱받이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야? 이 앞에서는 여기 조건 한정을 시켰으니 여기서 언급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까지 뭐 나와주자는 거야? surface acting 나와주자는 거야. 그럼 이 뒤부터 뭐 나와주자는 거야? deep acting 나와주자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미소가 방긋 지어지면서 A랑 C를 보시면서 어떤 게 surface acting이고 어떤 게 deep acting인지에 대한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글의 내용을 찾으러 가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야? 얘가 그거를 알고 C랑 A에 surface acting이라는 키워드를 일부러 안 줬죠. 그렇죠? 일부러 안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있어. A는 첫 줄엔 안 줬는데 어디 있어? 중간에 deep acting. 그럼 이거 무조건 뭐야? B의 구조 자식들아. 그럼 C 위치만 골라주면 되잖아. 그럼 C를 보고 이게 surface acting인지 deep acting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 있는 너는 미소를 짓는데 따뜻함을 가장한 미소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과제 안 해왔어요. 애써 양입꼬리를 위로 올려. 그랬어. 많이 힘들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feign warmth. 그쵸? 그죠? 요거다. 그럼 얘는 딱 봐도 surface acting이야, deep acting이야. 이 정도 판단 안 되냐, 너네? 되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내면에 있었던 깊은 마음이 우러나지 못한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얘가 surface acting이라는 걸 판단만 해주시면 12의 고르기 지금 쉬워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넘어가. 아, 잠깐만. 뭐야? 여기 있네. 이런 미친.
나 여기까지 안 읽었어. 여기 있네! 이거 틀리면 다 바보! 이거 오늘 틀렸으면 다 바보. 나쁜 놈들. 이거 다 바보. 넘어가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전치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방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고1 문제, 고2 문제였잖아? 그럼 be 앞에 however이나 in contrast나 on the other hand인데 무조건 넣어줬어. 근데 일부러 안 넣어준 거 알겠지? 이게 나오면 뭐처럼 활용하라고? in contrast나 on the other hand나 however이나 similarly나 이런 접속사가 온 것처럼 활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 판단 잘해줘야 돼. 다음 가보자. 14번. 14번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시켜봤었어요. 볼까요? 주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Biological building block 하고 돼 있어요. 님들아, 이제 나랑 수업한 지 어느 정도 됐으면 이런 단어 보자마자 아! 하고 생각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야 돼? 생물학적이다. 그럼 얘 동의어로 뭐 생각해야 돼? 선천성. 이거 생각할 수 있어? 생각 못해? 그럼 오늘 이거 생각날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알겠지? 이거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building block은 진짜 말 그대로 건축을 하는데 쓰는 블록이잖아요. 벽돌이야, 벽돌. 근데 진짜로 생물학적 벽돌 너무 끔찍하지 않아? 현실에서 그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하나씩 층층이 쌓아서 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이코패스죠.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비유적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돼? 빌딩 블록이면 건축물을 짓는 일부분의 구성 요소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된다. 빌딩 블록, 벽돌 이런 걸 만나게 된다. 냅다 벽돌로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구성 요소, 건축물이라는 거대한 어떤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빌딩 블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선천적 구성 요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우리는 단순한 생존 기계 그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싶다? 생존 말고 플러스 알파도 하고 싶다. 그치? 영어 공부에서 여러분들의 생존에 도움이 직접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한다고 갑자기 사냥 실력이 느나요? 아니죠. 그죠? 지나가다가 쥐 이런 거 잡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 영어 배운다고 스탑! 이런다고 쥐가 멈춰. 어우, 깜짝이야. 아니잖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 단순한 생존 기술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저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출발할 수 있냐고. 단순한 생존 기계 그 이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존, 선천성 그 이상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생존 그 이상의 좀 더 고차원적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요거를 생각해보는 연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해주셔야 되는 거 뭘까요? A, B, C인데 A의 내용을 보고 반의관계 못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A의 내용을 봤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유가 illusory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필기해야지. illusion 무슨 뜻이게요? 환상, 그치? 환상 같은 단어를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뇌가 마비였어. 뭐 있더라? 귀찮으니까 이거 써야지. 동의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미스의 반대말 뭐로 하자고 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이거 안 되면 깊은 반성해 얘들아. 이거 나 너무 많이 했어 사실. truth가 뭐야? 진실. 그래서 미스를 신화라고 해석하면 대바보. 인정?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신화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거짓. 개구라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전도 환상. 선생님 환상적인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 판타지구나. 갑자기 깨달았어. 그러면 판타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악몽 꾸시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도 망상하시다가 어우씨 나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상하시잖아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주시긴 하셔야 돼요. 리얼리티의 반대편에 서 있도록은 만들어줘야 돼. 이거는 최소한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문장에서 현대 과학의 결론을 내리길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다. 와! 자유 진짜 개쩌다봐. 이렇게 해석하면 망하는 거야, 독해.
그지? 이게 뭐야? 자유라는 거 개구라다. 그럼 법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와야겠어요? 자유, 자유, 진실됨, 자유를 겪고 있음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당연히 A로 시작은 못할 거고 B의 마지막 줄이나 C의 마지막 줄에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C의 마지막 줄이나 B의 마지막 줄에서 찾아보세요. 잠겠어? 주면 안 돼. Hey girl! 나 지금 어디 하고 있게? 잘 찾긴 했다. 이거 벗 중심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지롱. 진짜 이 담요 다음 시간에 내 수업 시간에 가져오지 마. 알겠어? 담요 이 시간에 가져오면 자습실에 가서 다시 놓고 오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지막 줄에 B의 마지막 줄이랑 C의 마지막 줄 잠깐씩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녀석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보이실 겁니다요.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에 C의 마지막 줄 보시면 We are free. 아이씨 또 자연스럽게. We are free to choose our future action. This defines who we are. 우리는 우리의 미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체크해놓고 꼭 해석 써주세요. 후, 주어, 비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라고 직역하셔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주어. 그래서 who I am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야.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전설의 걸그룹 누가 있습니까? 아이브 선생님들이 계시죠. 아이브 선생님들의 I am이라는 노래에서는 This is who I am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죠? 뭐야?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야.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잖아. 아이브 선생님들의 기본 스탠스가 이거잖아요. 나 쩔어. 니들이 어쩔 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개쩌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코멘트가 나오잖아. 그런 메시지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이 표현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번 5월 더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를 연결시켜 놓고 B 위치만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B 위치는 C에 이시 가리키는 것이 여기 있는 automatic consciousness여가지고 요거를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기 B의 마지막 줄 잠깐 보세요. blessing 뭐게요? 축복. curse 뭐게요? 저주. 젤다의 전설 해보신 분? 젤다의 전설에 나쁜 놈 4대 천왕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어쩌고의 커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이 curse에서 온 겁니다. 저주거든요. 그럼 축복이자 저주이자. 그래서 C의 첫 줄 보시면 버돌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enables us to strive to achieve.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게 해줘. 이건 축복인 거야. 그리고 but also to worry that we will fail. 여러분들 상태랑 똑같죠? 실패할까봐 걱정하게도 해. 그죠? 그래서 축복이자 저주다라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나온 거 보신 다음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정답 고르려고 하면 좀 망설여지는 문제였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세요.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첫 문단 해석하면서 내용 전개 추측해달라고 했거든요. 님들아, 자, 첫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보셔야 될 거 여기 It's not the case. This is not the case라는 표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험생의 기본 의미야. 오 마이 갓. 케이스를 팩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의 문장의 제일 처음이 is로 시작했어.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거 앞에 있겠어? 뒤에 있겠어? 뒤에 있겠지. 너네 맨정신인지 확인한 거야. 앞에 단어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 봤냐? 뒤를 봐야겠지. 그지? 대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럼 이 대절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뒷부분 잠깐 보세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대입학에서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라고 얘기했었던 그 단어가 여기 있다. 어디니? 이미 알고 있어서 표시해 놓은 거지? 뭐야? 된. 첫 줄에 된 있는데 표시 안 했으면 강의실 나가도 된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거 진짜 사실상 3개월 동안 한 얘기 이거 하나 하기도 해. 그지? 첫 줄에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that 나온다. 내가 different from, separate from, superior to, inferior to 맨날 하는 거잖아. 맨날. 그지? 이거는 해야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하고 싶다. VS에서 자연하고 man-made environment, 인간이 만든 환경하고 비교를 해주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야? 자연이 더 단순하다. 더 기초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하고 기초적이다 라는 얘기가 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래. 그러면 단순하지도 않고 기초적이지도 않다는 거지. 이거 우리 앞부분에서 하고 넘어왔었는데 단순의 반대말 뭐 쓰기로 했게? 컴플렉스 복잡한 쓰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거죠.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미친 흑백논리주의자야. 미친 이분법주의자야. 자, 그럼 인간은 어때야 돼? 단순해야 되겠지, 그치? 자, 이 빌드업 그대로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 또 뭐 보이십니까? 또 똑같은 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죠? then이 보여야 되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랑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nature이 관련된 건 동그라미, man-made environment는 네모로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에 동그라미야 네모 표시부터 해보세요. indeed로 시작되는 다음 문장에 동그라미야 네모 표시부터 해보십시오. 준비됐나요? 내추럴 씬 나왔는데 이거 동그라미 어떻게 안 칠 건데,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나왔어? that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built on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뭐라는 건 알아야 돼? then 뒤에 나온 거니까 인간이 만든 환경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해야 돼. 하실 수 있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래? More visual information. 자연이 좀 더 시각적 정보가 많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복잡하고 그래서 시각 정보도 많은 거지.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환경은 시각 정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자연은 오색 찬란한데 인간이 만든 환경은 맨날 회색, 개칙칙함. 맨날 까망, 개칙칙함. 맨날 회색, 개칙칙함.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빌드업을 가진 상태로 ABC의 첫 문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후의 내용을 전개한다고 쳤을 때도 요 대립구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쓴 겁니다. 방금 쓴 거 그냥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전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 자, A의 첫 줄 봐봐 얘들아. 그럼 A의 첫 줄에 네모 또는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해야겠지. 바로 해봐. 뭐 해야 돼? built environment 즉시 네모잖아. 그러면 인간 세상이잖아요. 인간 세상에 네모 치기로 했고 자연 세상에 동그라미 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줘야 돼? 단순하다. 시각 정보가 적다. 그래서 여기 뭐 나온 거야? boring. A 개노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확인되셨죠? B 보시죠. B는 바로 밑줄 쳐지지. 뭐에 쳐져? Disabundance of visual stimulation. Abundance가 무슨 뜻인데? 풍부함. 이러한 풍부한 시각적 자극. 어느 세상 얘기지? 자연 세상 얘기지. 미소가 절로 지어져. 너무 쉬워. 미친. 그죠? 그래서 여기 B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 알겠죠? C로 가보세요. C가 왔더니 벗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 여기서부터 어려워. 가보자. 벗에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요. 요 문장 여기서 끊기거든요. 미리 알려드리면 콤마 앞에 있는 녀석은 문장 구조가 사실 도치예요. desire to understand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balanced against this desire to explore. 얘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를 앞으로 빼준 도치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들아, 뭐부터 시킬 거냐면 주절부터 시킬 거야. 우린 주절 먼저 보기로 했잖아요. 자, 주절에 얘랑 얘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융통성과 독해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보세요. 위부터 시작해서 variety에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가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질문. 올들도 오늘 한 내용이죠? 그죠? 다 겹치죠? variety, 다양성입니다. 자, 이 variet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또는 네모 중에 뭘로 표시했는지 제가 부르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만 졸아야 돼요. 그만 졸아야 된다고요. 방금 나랑 눈 마주치고 또 주는 거 뭔데? 졸지 마. 가보자. 나는 이거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손. 나는 이거 네모로 표시했다, 손. 눈치가 좋은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 똑똑한데 지금까지 나의 수업을 계속 애써 무시하면서 쌩까고 있었던 건가? 어느 쪽이지? 이 자식이 자연이죠. 다양성이니까 시각정보 많고 복잡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order,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해서 질서 잡히게 보기 쉬운 거지. 자, 그럼 콤마 앞부분 보세요. 기울어진 단어 두 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explore, understand. 얘도 이분법으로 나눠야 돼.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네모로 무조건 쳐야 돼. 너네들이 먼저 쳐봐. explore가 understand도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네모로 무조건 먼저 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해봤어? 얘들아. 그럼 질문. 여기 있는 explorer를 동그라미로 쳤는지 네모로 쳤는지 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explorer에 동그라미 쳤다, 손. 난 네모 쳤다, 손. 아니, 네모 치는 사람이 약간 성격이 소심한가? 맞습니다. 탐구하고 탐험해야 되는 곳이 어느 쪽이겠어? 이쪽일 거 아니야. 요거 예측되냔 말이. 그러면 여기 있는 understand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고 order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준점이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도 무조건 반대편으로 끼워 넣어줘야 돼. 둘이서 싸우고 있었잖아. 제3의 안이 보통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이서 싸우면 끝까지 싸운단 말이야. 이 둘 사이를 무조건 뭐 아니면 도. 너 자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인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준비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뭐 보이세요? 또 자연스럽게 펜 들고 있네. as well as. 이거 여러분들 중학생 잘 보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의 동의 표현이죠. 근데 이 자식 뭐가 바뀌어? 이 앞에 B가 나오고 그 뒤에 A가 나와. B와 A의 순서가 바뀌어. 하지만 해석은 똑같아.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어, 얘들아.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A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그럼 얘도 A가 중요하겠어, B가 중요하겠어. B.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 B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벗과 함께 등장했어. 벗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와줘야 돼? 자유. 벗 뒤부터 무슨 얘기? 인간.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문제 꼭 나중에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맛있는 문제야. 특히 이 C의 첫 문장은 여러분들 꼭 다시 해석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세요. 16번. 16번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왜냐면 얘도 C에 여기 있는 these fungi 그냥 줬죠? 복수명사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이 균들 찾으러 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존 쉬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거를 좀 보고 싶어. B에 their immune system, them susceptible to 이런 표현 나오는 거. their, them 나오니까 얘도 복수명사죠? 복수명사의 지칭 대상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녀석의 지칭 대상이 어디 있었느냐? C에 여기 있었어요. The seriously ill, the elderly, and patient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잘 났냐? 중학교 졸업장 제대로 딴 거 맞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써주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모시다, 모시기 한 사람들, 모시기 한 것들 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e seriously ill 얘도 뭐라는 거야?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the elderly도 노인인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글 비드업을 안 짜시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 아저씨가 자기 집 치마는 빵 훔쳤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거에서 레 미제러블도 미제러블이 비참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레가 프랑스어의 관사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업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아, 기억나. 여기 susceptible to 별표 치세요. 내가 오늘 수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호들갑을 지존 떨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거 정리는 아마 이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이 제대로 안 한 정리일 거라서 내가 영어 좀 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수업 들어준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꺼드럭거리지 말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usceptible to라는 단어가 뒤에 명사와 함께 오고요. 해석을 직역하면 명사에 취약한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명사에 취약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현재 이 강의실에 있는 수험생은 새벽에 유튜브 쇼츠에 취약하다. 그러면 뭐야? 유튜브 쇼츠의 유혹에 당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몸살 감기에 걸릴 냉방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냉방병에 취약하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뜻이 명사에 당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고 정말 애지간하면 명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엔간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의미까지로 파생됩니다. 이게 나 혼자서 추론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문장에 이렇게 쓰여. 그래서 이 susceptible to의 동의어가 지종 많거든요. 이제부터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 동의어 vulnerable to입니다. 이 뒤에도 명사를 가져옵니다. vulnerable도 진짜 말 그대로 취약한이라는 단어로 쓰는 친구예요. vulnerable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취약한입니다.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써볼 거냐? be subject to 명사입니다. 아직도 subject 무슨 뜻이야 했는데 하하 주어? 하하 과목 이런 사람 없지 그지? subject라는 단어 요즘에 최근에 나오면 10문제 중 8문제는 실험 대상자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subject to 명사도 명사의 대상이 되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코로나에 걸리게 됐다는 거지, 그치?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be subject to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애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고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 거냐? be likely to 이번에는 동사 뭐냐? 이거 여러분들 해석 맨날 어떻게 뭐뭐 할 것 같다. 근데 이 할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막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담임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 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의 속뜻은 뭐야? 조퇴 당장 시켜줘. 네가 뭔데 빨리 사인해 이 얘기잖아. 그지? 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일부러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엔간하면 그럴 가능성이 지존 높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be likely to를 찍독찍히 하신 다음에 할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영어 좋게 망하는 거야. be likely to는 그냥 수식어구일 뿐이야. 이거 그냥 날리고 그냥 동사원형으로 바로 와도 돼. I am likely to go home. 그러면 여러분들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집에 갈 것 같다. 그러면 집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사실상 얘는 수식어구야. 나 집에 가. 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거에 집착하지 마. 그럼 얘들아 질문. 여기에 be less likely to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할 것 같지 않다. 그럼 한다는 얘기다 안 한다는 얘기다? 무조건 100% 안 한다고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안 할 가능성이 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능성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그딴 식으로 영어 문제 절대 안 나와. 여러분들 rarely, seldom, 뭐 scarcely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거의의 의미를 살려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부정해석했잖아. 얘도 똑같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쩔수다. 그래서 해석적인 요소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 18, 19, 20 큰일 났거든요. 근데 17번 지존 좋은 거 C에 these cognitive processes 못 고르면 죽어. 그 다음에 A의 첫 줄 보세요. For instance 나왔죠. 예를 들어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다? 소재가 첫 등장한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나를 열받게 하는 순서 문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선생님 여기에 관사 어가 쓰였는데요. 근데 B에 관사 더가 쓰였으니까요. 어가 먼저 오는 거고 더가 나중에 오는 거 아닐까요? 진짜 열받아. 이런 식으로 풀지 마 얘들아. 알겠지? 근데 선생님 이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A 다음에 B건데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코인스턴스 때문이야. 관사만 가지고 고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관사를 어를 쓴다고 해서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을 나타낼 때 a cat 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고양이 집단 전체의 보편 명사를 지칭하기 위한 애로 쓰여. 그 다음에 관사 더 나와도 뭐야? 셀 수 없는 명사에 앞에는 그냥 부정관사 더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고유명사 올 수도 있잖아. 소문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관사에 대해서 지존 빠삭해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너네들이 관사의 쓰임새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원어민이면 하세요. 근데 아니지. 너네도 나랑 같은 다 토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냥 함부로 관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관사 판단이 이미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를 들어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사를 반드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인지 꼭 보세요. 이때는 전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고 처음 나온 단어가 관사 어다 무조건 더 나오는 놈 찾아. 걔 뒤로 붙여. 알겠지? 이 조건이 아닌 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정답 갈리는 경우 없습니다. 관사를 보고 순서가 나눠지는 방식으로 문제 푸는 법 한 번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풀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절대 그걸로 단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18번 역시 마찬가지인 거 보이시죠? These appearances 미소 잔뜩 지은 다음에 appearances 연결시켜서 지시대명사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보시면 되겠고 A의 마지막 줄 봐봐. 여기 보여? representation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요 찍찍이를 쓰더니 따옴표까지 빡빡 쏟았어. 옆에다가 필기 반드시 하세요. 영어 지문에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데 따옴표 또는 이탈릭 칙에 있다. 그럼 그 단어가 첫 등장의 가능성 90% 이상. 순서 문제는 항상 주어진 단어가 첫 등장하는지 아닌지가 지존 중요하죠. 왜냐? 걔가 여기서 첫 등장하면 그 앞에서 언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요 내용인 걸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B를 보면 이렇게 개날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해석하면서 개고통받았구나 느낌이 오지, 그지? 프레젠테이션 어디밖에 안 나와? 여기랑 여기밖에 안 나온다니까. C랑 주어진 문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A, B 묶어놓고. 그럼 너네 A, B, C 고를 거야? 고를 수가 없잖아. C, A, B. 감사합니다. 넘어가. 19번 봐. 19번은 요거는 좀 해봤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했는데 첫 줄에 첫 단어가 traditionally, 뭐 old, earlier, ago 이런 거 나오면 높은 가능성으로 무슨 얘기 나온다? 옛날과 현재를 비교한다. 요런 사고력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선생님 어떻게 박히나요? 제발 매일 기출문제 좀 풀어. 제발 풀어. 한 문제씩만 풀어도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오늘도 아까 위에서 보면은 one century ago 해가지고 기출문제 이 지금 내가 20문제 중 기출문제에서 현재 과거 비교하는 문제만 3문제 나왔어. 알겠지? 기출문제만 풀어도 빌드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넘어가보세요. 20번 라스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음. C의 첫 줄 보세요. C의 첫 줄에 put simply 있는 거 보이십니까? put simply.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써가지고 요약하는 접속사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약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잘 모르시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약하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문장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인데 이 앞에 있었던 내용과 뒤에 있었던 내용에 어휘의 변화만 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B의 마지막 줄 봐봐. 하지만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어떤 글을 쓴 게 수학적 글쓰기라는 거 니 어떻게 인식할래? 라고 질문했잖아. 그리고 나서 푸시심플리가 뒤졌다 깨나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푸시심플리가 나오려면 이 앞에서도 질문이면 이 뒤에서도 질문이어야 되거든. 뭐라 그랬으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어휘만 달라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 질문해놓고 주어진 문장을 요약문으로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연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화면으로 나오려면 뒷부분이 무조건 질문이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부분에서 평서문으로 반드시 등장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BA로 해가지고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연결시켜 놓고 C 얘기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물론 C 얘기는 약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 왜냐 과자는 줬으니까. 과제 나눠줄 테니까 받으면서 들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순서 20문제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빈칸 20문제겠죠, 그죠? 와우! 뭔가 많이 줬다. 큰일 났네. 이쪽 라인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3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랑 프린트만 할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기 시작할 거라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삽입 친구도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바꿔 나만 그줘. 땡큐. 예. 감사. 내가 저쪽에 너무 많이 나눠줘가지고. 친구도 하나 줘. 아, 있어? 가인이 받았니? 받았어? 혹시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없어? 얘들아, 문장의 위치 잔소리 하나만 하자. 나머지는 푸는 방식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장의 위치, 주어진 문장 해석하면서 지시사, 연결사 찾는 거. 그 다음에 1번 직접 문장까지 읽으시면서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 우측표에 있는 문장 해석은 다 외워와. 이 정도는 해야 돼. 지시대명사 연결사까지 찾아주면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적극적으로 풀 마음이 있다. 나는 롭삼, 나디 무조건 만들겠다 이분 고평해.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시도대로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저랑 또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수업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 단상에 올려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요. 으악. 모의고사 상황일 땐 일단 되는 대로 하시고 검색하셔도 상관없고 시간이 되면 그게 아니면은 내용 이해가 된다는 전제 하에 스킬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판단하셔도 괜찮고. 모의고사 볼 때 모르는 게 나온다고? 언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에서 뭐 종로 모의고사 이런 거 볼 때 그런 때는 단어를 검색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해서 먼저 빈칸이면 일단 다 연습을 하는. 나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 근데 아예 그냥 문제를 못 건든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고. 근데 나는 글의 구조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도해보라고 하는 편. 하고 나서 위에다 볼펜으로 다시 뭔가 검색해서 찾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또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하면 엄청 일이 커질걸요? 그래서 나는 보통 아무리 대충 글의 내용 확실하게 이해 안 돼서 맞췄어도 풀었는데 맞춘 문제면 그냥 건드리지 말고 언젠가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틀린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에서 내가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장을 여기다 다 뽑아줬잖아. 그런 애들 중에 해석이 안 되는 애들만 찾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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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편적으로는 Y를 반면으로 해석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왜냐면 동안회로 쓰이면 동안회로 쓰이는 접속사를